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이 도미닉 솔랑케가 토트넘에 온 것이 토트넘에 도움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손흥민 선수랑 이 도미닉 솔랑케의 조합 과연 어떨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26살에 이제 전성기에 다다른 선수, 전성기로 올라가고 있는 선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 선수가 토트넘의 옷을 입은 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실제로 토트넘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해외 유튜버의 이야기와 함께 바로 들어가 보시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해외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도미닉 솔랑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2023-24 시즌에 도미닉 솔랑케는 19개의 골 그리고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선수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골을 잘 넣는 선수인 것은 확실한데, 근데 어시스트를 너무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거 완전 또 다른 탐욕, 이 탐욕 자체인 선수가 하나 더 들어와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어떤 커리어를 망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뭐 돌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확실히 오해다. 이 도미닉 솔랑케가 진짜 괜찮은 친구고, 사실은 손흥민 선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라는 점을 몇 가지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선수 골을 잘 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 시즌 그 득점 순위인데, 홀란이 27골, 콜 파머가 22골, 마지막에 막 몰아쳐서 이제 올라왔죠. 그리고 이삭이 이제 21골, 뉴캐슬의 알렉산더 이삭, 그리고 필 포든, 솔랑케, 와킨스가 이제 공동 4위를 기록했습니다. 솔랑케가 골을 잘 넣는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토트넘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 주목할 만한 점은 하위권 팀에서 이 정도의 성적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 하위권, 그러니까 EPL의 11위부터 20위 팀들 중에 누가 가장 골을 많이 넣었냐라고 하면은 19골을 기록한 솔랑케가 1등이었고요. 그 다음 크리스 우드, 그 다음에 이제 황희찬 선수와 동료인 쿠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입니다. 황희찬 선수도 정말 대단한 선수죠. 하위권 팀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 중 한 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이 선수들은 더 좋은 팀으로 갔을 때 더 좋은 활약을 할 확률이 높다. 특히 솔랑케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러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유튜버가 주장하는 면모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중앙에서 공을 잡고 할 수 있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이제 그 롱패스를 받아가지고 공중에서 이제 볼을 받고, 이 상황에서 이제 등을 지고 공을 받아내는 장면인데, 일반적인 공격수들은 여기에서 공을 떨어뜨려주고 뭐 근처에 있는 선수들에게 떨궈주는 점, 뭐 그 정도가 아마 최고의 플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솔랑케 선수, 이 공이 이렇게 전달이 됐을 때 이 공을 일단 잡아놓을 뿐만 아니라요, 여기에서 빙글 도는 모습을 통해서 3명의 수비수를 동시에 바보로 만드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골을 기록하는 장면을 보여주죠. 이런 좁은 공간에서도 돌아설 수 있다, 이 볼을 받아가지고 돌아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는, 예전에 이제 양민혁 선수가 이 K리그 올스타와 그리고 이 토트넘의 친선 경기에서 바로 이 로얄, 지금은 AC 밀란으로 이적이 확정된 로얄을 아주 그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민혁 턴을 보여줬는데, 근데 이 굉장히 좁은 반경을 통해서 돌아서는 굉장히 민첩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데 토트넘 역시, 이 토트넘이 이런 좁은 공간에서 이제 상대방을 뚫을 수 있는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솔랑케 역시 그런 능력이 있는 선수이고 심지어 득점 능력까지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토트넘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득점뿐일까요? 이 선수가 사실은 공을 받아내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연계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왼쪽 윙어 그리고 오른쪽 윙어와의 연계가 분명히 잘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제 토트넘에서 이 솔랑케의 이 영입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기분 좋아할 선수가 한 명 더 있는데,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이제 작년 패스맵인데, 레프트 윙, 라이트 윙을 잘 활용함도 맞지만 이 공격형 미드필더와의 조합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솔랑케와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둘이 굉장히 좀 친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랑케가 토트넘에 입단할 때 그래도 내가 메디슨을 아는 사이라서 다행이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공격형 미드필더와의 어떤 조합을 또 생각해 볼 만한데, 이 전방으로 이제 긴 공이 왔을 때 이때 이제 중앙 미드필더에게 주고 다시 한번 들어가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솔랑케. 근데 이 솔랑케가 재밌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탑 공격수로서 덩치가 있는 선수가 잘 보여주지 않는 플레이를 솔랑케가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공을 주고 바로 측면으로 돌아서 빠져서 뛰어들어가는 플레이입니다.
이게 이제 위협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솔랑케를 맡고 있는 이 센터 수비수 이 센터백이 지금 이 솔랑케를 따라갈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동료 센터백과의 거리가 이제 멀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이 동료 센터백 역시 간격을 좁히기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이 위쪽에 있는 두 명의 동료 선수들이 확실히 좋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중간에 있는 선수가 안쪽으로 이 포켓 쪽으로 뛰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측면 쪽으로 더 넓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공격형 미드필더가 가질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측면적으로 이제 넓게 전개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뽑아줘도 되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기를 열어줘도 되고 그러니까 솔랑케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리고 이제 최전방 공격수 전형적인 최전방 공격수와는 또 다르게 측면으로 또 뛰어 들어가주는 그런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 공격형 미드필더의 어떤 재량 이런 기량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플레이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링크업 플레이 역시 굉장히 잘합니다. 측면에서 이제 공이 들어왔을 때 그때 솔랑케가 어떻게든 이제 이쁘게 공을 줘가지고 득점으로 이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지난 시즌 본머스 경기들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측면 쪽으로 또 뛰어 들어오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또 윙어이지만 공격할 때는 또 안쪽으로 들어올 텐데 패스가 만약에 또 전달이 된다면 손흥민 선수에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날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탄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솔랑케가 최전방에서 슈팅으로 이어진 패스들, 그러니까 슈팅에 대한 어시스트죠. 그런 걸 기록한 장면을 보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3골밖에 안 터졌죠. 3골밖에 안 터진 거는 본머스 선수들의 기량입니다만 그래도 꽤 많은 공들을 내어주면서 동료 선수들이 찰 수 있게끔 해주었는데 이렇게 많은 공 중에 3개밖에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솔랑케가 욕심이 많은 걸까요? 아니면은 본머스 선수들이 결정력이 안 좋은 걸까요? 무조건 후자죠.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줘도 이제 존슨이 못 넣으면은 손흥민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존슨의 결정력 문제인 것처럼 이 솔랑케 역시 자신이 내어준 공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마무리하는 선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이게 뭐 하위권 팀에 있는 선수들의 어떤 울분일 수도 있겠죠. 게다가 이제 이 경기장 전체에 걸쳐서 솔랑케가 수비한 지점 에 대해서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건데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 파이널 서드 그러니까 공격 지역에서 공을 얼마나 많이 뺏어냈는지입니다. 이런 점들은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또 이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자, 전방 압박을 EPL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두말할 것 없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스프린트를 가장 많이 한 선수 손흥민 선수. 경기 평균입니다. 90분당 400m 이상을 스프린트로 뛰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 선수다. 이거는 이제 유럽에 있는 그 어떤 선수들보다도 많은 수치다. 그리고 심지어 수비적인 어떤 압박을 주기 위해 스프린트하는 부분도 손흥민 선수가 무려 경기당 11.6회를 기록하면서 어마무시하게 상대방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 손흥민 선수의 이런 부지런한 전방 압박을 도울 만한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머스에서 이 역할을 해주던 선수가 바로 이 솔랑케입니다. 특히 얼마나 부지런한지 보면요. 한 명의 선수만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한 명의 선수를 쫓아간 이후에 패스기를 보고 바로 골키퍼를 압박하러 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선수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제 넘어질 정도였는데 근데 이 공을 골키퍼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솔랑케는 리그에서 가장 쉬운 골을 여기에서 골 넣는 건 너무 쉽죠. 이건 저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압박의 양을 보시죠. 얼마나 많이 뛰는지 이 선수를 압박했다가 중앙까지 뛰러 갔다가 결국에 이거를 뺏어가지고 골까지 만들어내는 이 장면을 보면은 이 솔랑케가 전방 압박을 얼마나 잘하는지 역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제 그 해외 팬들 역시 솔랑케를 영입한 게 토트넘에게 도움이 분명히 될 것이다 라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His inbox presence is off the charts. 이 차트로만 볼 수 있는 어떤 통계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선수가 박스 안에서 보여주는 어떤 영향력, 존재감 이런 것들은 정말 통계로만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He presses a lot. 완전 압박 많이 하고 손흥민 선수가 쉬어야 할 때 쉴 수 있게끔 그 자리를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최전방에서도 뛰고 윙에서도 뛰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굳이 억지로 최전방에 뛸 필요가 없게 손흥민 선수를 쉴 수 있게 해주고 심지어 토트넘의 어떤 공격 옵션을 훨씬 더 다재다능하게 만들어주는 great player,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다른 댓글 살펴보면은
뭐 첼시랑 리버풀 같은 데에서는 솔랑케가 이제 뭐 실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일 뿐만이 아니라 선수들 주변에 있는 선수들에게서도 최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선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뛸 수 있게끔 이 중앙에서 든든한 옵션이 되어준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사실 윙 쪽에서 뛰는 거 좋아하고, 물론 이제 어떤 상대냐에 따라서 전방에서 뛰는 것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이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서 뛸 수 있게끔 이 중앙에서 든든한 존재가 되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 솔랑케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공격적으로도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리고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처럼 이 선수 역시 오펜스와 디펜스, 이 공격 상황과 수비 상황에서 둘 다 도움이 되는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어떤 일을 일으킬 줄 모르는 굉장히 그 예측 불가능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대처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고, 심지어 압박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선수인 거 보면은 시즌이 지나갈수록 이 선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선수인지 증명될 것이다. 토트넘에서 가장 지금 높은 가격대로 영입된 선수가 바로 이 도미닉 솔랑케 선수죠. 그래서 과연 이 선수가 토트넘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보다 뭐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즌과 비슷할 정도로 골을 넣어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다행이고, 심지어 어시스트도 많이 기록하는 그런 선수가 된다면은 그럼 토트넘에서 굉장히 사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같은 채널에서 토트넘의 순위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토트넘의 순위를 4위로 예측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물론 이제 뭐 아스톤 빌라라던가 뭐 쟁쟁한 팀들이 있죠. 첼시, 맨유, 뭐 뉴캐슬 이런 팀들보다 토트넘이 더 잘할 거라고 예측한 이유 가운데에는 뭐 비단 팀의 어떤 구성 때문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만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되는데, 지난 시즌 뉴캐슬이 챔스에 나가야 되면서 이 리그에서 굉장히 고전하면서 떨어졌던 것처럼 어쩌면 아스톤 빌라도 이제 비슷하게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새로운 감독 그리고 조직력을 좀 다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리그 초반에 여전히 힘듦을 겪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뉴캐슬, 맨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보강이 돼가지고 좀 올라오겠지만, 그래도 토트넘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두 번째 시즌에 꼭 원하는 선수인 또 솔랑키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런 조합이라면은 그러면 토트넘이 4위 이상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저도 이제 이러한 예측을 보면서 그래, 이 정도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희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솔랑케가 전방에서 받쳐주고 손흥민 선수와 함께 전방 압박 열심히 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준다면은 그러면 토트넘은 훨씬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외로웠죠. 손흥민 선수도 압박도 혼자서 하고 그리고 골도 혼자서 넣고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랑케 정도의 선수가 와준다는 것, 제가 뭐 장난삼아 케인이 아니라 이제 솔랑케로 해가지고 손케듀오의 재탄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곤 하는데, 과연 손흥민 선수와 솔랑케가 보여줄 이 토트넘의 새로운 공격진은 어떨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이제 다가오는 개막전이죠. 레스터 시티와의 개막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과연 토트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도미닉 솔랑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home and away. And when it's pouring, you keep on scoring. So please don't take my Sony away.